장제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저기 우리 홍한선 과장님, 가면서 마이크 좀 앉으시죠. 예. 우선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 부검영장 집행을 하셨죠? 예, 집행을 시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검 결과 신뢰를 담보할 내용이 있음에도 유족 측은 끝내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투쟁본부에서 실력을 행사해 저지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향후 사인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계속되는 등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쟁본부 측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검이 없이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그 사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힘들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외인사, 병사 이렇게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검 없이는 명백한 사인을 규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 아직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장님,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장님의 규정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이제 아니 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당한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라고 2010년 9월 10일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뭐 법 집행은 적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사과는 그렇게 왜 하셨죠?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십니까? 아니면 도의적으로 사과하신 겁니까? 도의적인 사과는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뭐 경찰 개혁위가 발족하는 6월 10일 날 첫 사과가 아니고요. 자, 제가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찰청장으로서 도의적인 사과를 하신 겁니까? 도의적인 사과로서 사과죠?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부검에 대한 인식을 묻습니다. 부검 없이 이런 사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검을 하면 보다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검 없이 이 사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행안 위부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중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편향적 문제 제가 지적을 했죠. 예.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아니, 부분이 그거 있다고 생각하실 봅니다. 수 있게 말고 예. 편향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아니고 없으세요? 아니, 자, 다시 한번 쭉 말씀을 파일 열어봐요. 드릴게요. 아니 정치적인 편향성이 아니고 그 의원들이 일부 그 좀 편향됐다고 인식하실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식의 문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들이 볼 때 약간 뭐 좀 진보 인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좀 있으면 또 파일 엮게요.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찰이 수사했던 또 진압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만약에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경찰 자체의 수사와 진압 자체가 전면 부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재조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령으로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더 훨씬 좋은데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서 훈령으로 안 되는 위원회를 가지고 했다가 훈령을 바꿔가면서 이렇게까지 훈령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사실상 이런 아주 그 중차대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던 이 5대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법령으로 해서 국회의 통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공신력을 줄 수 있는 재조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훈령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훈령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진상조사위의 어떤 내용 규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갖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보완하는 게 지금 사실상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 지금 120평 월 임대료 1,200만 원이나 주고 이 진상조사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요. 이 사무실을 기획조정관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여기에 훈령도 나와 있어요. 위원장이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의 사무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는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근데 자문위원회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꼼수로 지금 청장 밑에 바로 기획조정관이 운영하는 이 조사기관이다라고 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인권지상조사위원회의 정권을 줘서 거기 민간조사단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사무실 열고 법령으로 규정해 사면 이 논란 자체가 없지 않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사무실까지 줘가면서 경찰청 안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경찰청 외에 사무실을 건물에다가 사무실까지 두고 민간조사원을 경찰 또 비밀 취급 인가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경찰권을 부여해가지고 또 뻔합니다. 제가 훈령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민간이라든지 경찰 외에 공무원 외에는 조사 못하지 않습니까? 예. 난 제가 볼 때는 이거 뻔한 일이라고 봐요. 현직 경찰들 조사해가지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전직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검찰에 포토라인 세웁니다.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위법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검찰 고발을 안 하겠느냐. 자, 전직 경찰청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찰이 무죄라고 판결이 난 사건을 재조사해서 다시 여러분의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조사를 받게 만들고 그 재조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의심이 나면 경찰청장부터 차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서장 전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다시 검찰의 포토라인을 통해서 검찰의 단죄를 받아가지고 이 재조사가 경찰을 완전히 부도덕한 인권 침해, 인권 탄압 집단으로 만들려고 이래가지고 왜 이런 과거로 회귀된 이런 조사들을 해나가냐고요. 그것도 훈령으로. 이거 왜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하시냐고요.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로. 정권 바뀌기 전에 경찰이 스스로 이 사건 재수하겠다. 그랬다면 진정성이 있지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 편향적인 인사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조사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재조사한다는 게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있냐는 거죠. 답변해보세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뭐 법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의원님 말씀은 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뭐 이러한 일을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 아시는 것 같이 옛날 2011년 이전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법률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법률로 규정된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건 훈령이지 않습니까? 예, 훈령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조사가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뭐 의논해 주시면은 정리하시죠. 검토하겠습니다. 예.